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구도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은 짠! 세계의 주인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너무 울어가지고 약간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긴 한데 스포 없이 우선 먼저 감상평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집을 연출하신 윤가은 감독님의 신작이라고 해서 개봉을 하자마자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영화 왜 부국제에 오지 않은 것이었죠? 부국제에서 상당한 반응을 얻었을 것 같은데 많이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영화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영화를 꼭 보셔야 한다. 지금 몇 월이죠? 지금 10월이잖아요. 올해가 다 가지 않았지만 저는 올해 한국 영화 1등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충족해준 영화가 너무너무 오랜만이었고 이거는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서 봤으면 좋겠다. 어렵지도 않고요.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요. 어떻게 이런 감정을 이끌어내지? 정말 저도 제 스스로한테 놀라면서 이 영화한테 계속 놀라게 되는 제가 이렇게 울 줄 몰랐어요. 정말 휴지 꼭 들고 가시고요. 모자 이런 거 있으시면 챙겨가시고요. 너무 여운이 깊어서 오는 내내도 약간 먹먹해서 영화만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일부러 예고편도 안 보고 시놉시스도 안 읽고 그냥 포스터, 그 다음에 감독님 이름만 보고 간 거였는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어떤 소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셔라. 그냥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는 얼굴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주인공 이제 이게 그런 또래들 배우를 제외하고는 어른 배우들이 정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독립영화 스케일이 맞나? 약간 그런 의문이 살짝 들었지만 그렇게 독립영화에 아는 얼굴이 나오기가 좀 드물잖아요. 다 너무 반가운 얼굴 그리고 다 너무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힘을 보태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스포를 있는 채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최대한 스포를 밟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영화 보신 분들이랑만 감상평을 이야기하고 싶으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좋았던 점은 저를 울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였어요. 내 감정이랑 이 미디어 매체가 주는 감정이 동일시돼서 너무 깊은 곳을 찌르는 거예요. 울면서 약간 심장이 아플 정도로 눈물이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우는 게 있고 머리가 띵할 정도로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울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후자에 가까웠고 내 감정이 이렇게까지 동요가 됐다? 하는 영화가 너무너무 오랜만이었어서 이게 영화지, 이게 극장의 묘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고 그래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다행이다? 뭔가 그래도 아직 살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좀 더 감동이 컸던 것 같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초반까지는 그거 있죠.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거. 한국인들은 두갈식을 좋아하잖아요. 말할 때. 뭔가 이렇게 핵심을 팍 말하고 이렇게 주르르르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약간 진절머리가 난다. 승질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말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영화가 처음에는 저를 그런 식으로 속을 조금 긁었어요. 저 혼자 계속 머릿속으로 뭐야? 뭔 얘기야? 왜 이렇게 파편처럼 장면이 막 지나가지?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게 맞나? 왜냐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 사람의 일상? 삶이 지나갈 뿐?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저 사람 누군데? 왜 갑자기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소개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냅다 등장해서 행동하고 끝.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처음에 느껴진 게 이제 봉사활동 단체들 이 나왔을 때인데 저거 막 고민시 배우인가? 이러면서 계속 막 속으로 저한테 물음표 100만 개가 막 뜨는 거예요. 이렇게 제 목소리랑 제 생각이 많이 든 영화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툭툭툭
건드리는데 답은 안 나와. 왜냐면 안 보여주니까요. 왜냐면 답을 안 주니까요. 그래서 자꾸 추측하게 돼. 근데 추측을 할 단서도 없어.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이게 막 미치는 거야. 근데 이걸 추리를 어떻게 하는 거더라? 막 이제 본 주제가 나오면서부터 눈물버틀 왈칵 늘리면서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저런 장면이 있었구나. 하는 게 모든 캐릭터, 모든 장면의 실마리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떡밥을 잘 뿌리고 잘 다 주워 담는 영화도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주인이의 동생이에요. 남동생. 저렇게 어린 나이에 마술을 즐기면서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남자아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저한테는. 저것도 사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심 걱정을 다 없애주는 그 마술을 해주고 싶어서 마술을 시작한 게 아닐까.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빵 먹고 기운 차렸고요. 이 주인공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주인공이. 그래서 이 주인공의 교복 때문에 제가 확 그 시절로 돌아가더라고요. 저의 교복 입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바람에 더 동화가 돼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누구나 상처는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고 주는 일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란 많은 어른들이 있을 텐데 그 어른들한테 위로를 주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이 주인공이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고 설정이 되니까 내면의 어린아이를 좀 더 보듬어주고 이 영화가 안아주는 느낌? 좀 포옹을 해주는 느낌? 괜찮아. 아프면 아프다고 해. 아프다고 말했는데 너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고 강하게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마냥. 그래서 항상 이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은 인류애가 상승하게 되는 제가 영화에 바라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세상에 던져야 하는 메시지가 있고 누군가가 해야 될 말인데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영화라는 매체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연령과 성별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가 우리나라 한국인들한테 지금 시대에 필요한 말을 하고 있지 않나. 가십을 참 좋아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우리 사이가 너무 좁잖아요. 단일 민족이기도 하고 소문도 너무 빠르고 누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올려가지고 가십을 해서 다 떨궈냈을 때 이 정상에는 도대체 누가 있을까? 결국에 이 영화는 말을 좀 예쁘게 하자. 말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자. 쓸데없는 뒷얘기는 하지 말자. 누군가 자기의 피해를 말했을 때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지 말자.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자.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좋았어요. 이 캐릭터가 한 가지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의 모습과 감정과 상황이 있다는 걸 너무 그대로 표현해낸 게 진짜 인간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두가 입체적이고 모두가 사연이 있고 모두가 캐릭터가 또렷했어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더더욱 영화가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기를 약간 이렇게 바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인이는 태권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고등학생인데 가끔씩 엄마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도 도와주고 가족들이랑도 시간도 잘 보내고 친구들이랑도 잘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겹겹의 시간들이 쌓여서 이 사람이 된 건데 우리는 뭔가 그 한 면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좀 지양하자, 경계하자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되게 정신없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랑 막 좀 불안정한 모습을 자꾸 보여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생겼거든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근데 갈수록 역시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 사연 듣고 스토리 듣고 다 이해가 되니까 아이고 잘하고 있다. 그냥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대단하다.
저 체력도 일단 부럽고요. 밝은 성격을 유지하는 의지력도 너무 부럽고 뭔가 맘대로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잘 살아내면서도 감정을 풀 때는 다 풀어내고 이게 진짜 잘 살아가는 거 아닐까? 진짜 이 사람이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닐까? 그래서 중간에 단풍이 엄청 붉게 물든 뭔가 하늘에서 찍은 듯한 장면이었는데 하늘 색깔 운동 코트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교복 입은 친구들이 막 노는 거를 저 멀리서 찍어낸 그 장면부터 이 영화에 확 몰입을 하게 됐어요. 그 장면이 너무 예뻤고요. 그때부터 이 영화에 그냥 흡수된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모든 장면과 감정과 스토리들을 그냥 하나도 반항 없이 다 들여오겠다. 제가 막 울었던 장면이 한 3번 정도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뿐인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제일 처음 울었던 장면이 세차 씬이었는데 그때 진짜 많이들 우셨거든요. 저 포함해서. 근데 어떤 구도를 그렇게 잡으셨는지 제가 마치 뒷좌석에 타 있는 것 마냥 그 세차를 온전히 제가 받아내잖아요. 이 주인이가 드디어 감정이 폭발하는 첫 장면이기도 했고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그래서 이유를 알게 되고 저렇게까지 얘기하기까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 플러스 그냥 그 감정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그냥 간접적으로나마 주인이가 말했으니까 어렴풋이 알겠는 거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닌 마냥 휴지와 물을 건네는 그 모습에 또 눈물이 막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배우의 뒤통수를 보고 제가 울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봐가지고 동생이 이제 마술로 엄마 누나의 걱정과 근심을 없애고 싶어 했던 그 마음도 막 느껴지고 저 어린애가 저걸 다 아는구나 이것도 느껴지고 결국은 가해자의 모습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프레임 안에서는 주인이도 안 나왔고 미도 언니도 안 나왔고 또 어렴풋이 그 누리라는 친구도 아 얘가 좀 같은 아픔이 있나? 라고 느껴지게 약간 그 캐릭터 성격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좀 평행하게 보여주면서 아 이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는구나. 근데 정말 철저하게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포커스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얼마나 잘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진짜 자극적으로 만들었으려면 가해자의 포커스를 뒀겠죠? 하지만 결국 끝까지 저는 누리 아빠의 얼굴이 안 나온 걸 보고 아 뭔가 저 아빠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라는 추측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그러지만은 않기를 이라면서 봤는데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영화의 순기능, 영화의 역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사랑하는 한국 독립 영화의 힘이 딱 요 영화를 말한 거였고요. 많은 분들이 연인, 친구, 가족, 혼자 상관없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독립영화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이런 영화가 정말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한국 독립영화의 붐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또 이렇게 한번 다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요새 부국제 끝나고 볼 영화가 꽤 많아가지고 좀 영화관 가는 게 설레지고 있어요. 이번 기대작도 저의 기대를 한 만큼 충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올해 한국 영화 중에 저는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랑 이 영화를 보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약간 울면서 감정 추스르고 이러느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주인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